Космошок. 3억 년 전, 이 행성에는 현대 생물학이 믿고 싶어하지 않을 정도로 야만적인 생명이 지배하고 있었다. 자동차만한 곤충들이 하늘을 날았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천족충들이 사냥을 했다. 공기는 독이었다. 자기장이 찢겨나갔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아니요, 나는 알렉산더야. 오늘 우리는 공룡조차 아직 행성의 꿈에 오르지 않았던 그 지구로 내려간다. 티라노사우루스가 집고양이처럼 모일 정도의 괴물들이 지배하던 시대로. 안전벨트를 매. 여기 약한 정신을 위한 자리는 없다. 트라이아스기? 아니, 페름기? 너무 늦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석탄기. 지구가 신경쇠약 직전이었던 시대다. 3억 2천만 년 전, 행성은 몇 시간 만에 우리의 생명 개념을 파괴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대기 중 산소 농도는 35%, 들려? 35%. 지금은 21%. 이건 생물학 교과서의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몸에 내리는 명령이다. 과호흡하라, 타라, 팽창하라. 이런 산소량에서는 어떤 불도 대량 살상 무기가 된다. 번개가 숲을 때리면 단순한 화재가 아니다. 지옥이 공격을 시작한다. 산불이 자연 발화한다. 그래, 제대로 들었다. 나무들이 공기 중 과잉 산화제 때문에 저절로 불타오른다. 높은 산소는 조직이 로켓 속도만큼 에너지를 태운다는 의미였다. 곤충의 신진대사는 최대 출력 원자로처럼 가속된다. 모든 딱정벌레, 모든 바퀴벌레, 모든 잠자리, 키틴으로 쌓인 작은 열핵 융합모다. 물리학은 간단하다. 분자들이 지속적으로 여기 상태, 전자들이 궤도 사이를 뛰어다닌다. 생물체는 내부에서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크기다. 거대하고 추악할 정도로 거대한 크기. 상상해봐. 너는 선사시대 숲을 걷고 있다. 잠자리가 너를 바라본다. 독수리만한 잠자리, 날개 길이 거의 1m. 이것이 메가네우라, 고생대의 공포다. 그 날개는 공기를 그렇게 빠르게 가르며 음파를 만든다. 사냥 중이다. 너를 보고 있다. 곤충의 거대화는 호흡계가 조직에 직접 산소를 확산시키는 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어났다. 높은 산소 농도에서 확산 면적이 몸을 무한정 키울 수 있게 해준다. 고양이 크기의 개미, 사람 크기의 전갈, 풀모노스코르피우스, 고생대 왕국들의 왕. 아이러니가 도이지. 곤충이 육지를 정복한 건 척추동물보다 강해서가 아니다. 대기 조성이라는 자연의 외가족 실수를 이용한 것뿐이다. 바퀴벌레, 거대하고 불사신 같은 바퀴벌레, 쥐만한 바퀴벌레를 상상해봐. 이것이 아르키밀라 크리스, 생존 기계다. 뭐든 먹고 빛보다 빠르게 번식하며 핵폭발만이 죽일 수 있다. 맙소사, 그들의 유전자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알았다면 이제 이 모든 걸 산소, 크기, 효율, 바다 밑바닥에 던져봐. 티타늄을 먼지로 만드는 압력, 빛이 로맨티스트의 신화인 시면, 고생대 바다에는 물리학 자체의 전쟁을 선포한 생물들이 헤엄쳤다. 그리고 그들은 이겼다. 사냥꾼들의 크기. 석탄기 심해의 공포는 아르트로플레우라라는 이름이었다. 최대 2.5m 길이. 천족충이었다. 물고기를 사냥하는 천족충. 턱이 40cm 벌어지는 천족충. 바닥을 미끄러지는 모습을 상상해봐. 몸마디는 악어 피부보다 두꺼운 키틴 장갑으로 쬐 있다. 각마디는 독립적이며 300기압 압력을 낼 수 있는 근육을 품고 있다. 그 물림은 뼈를 부수는 게 아니다. 뼈와 영혼을 동시에 부순다. 하지만 기다려. 최근 화석 발견이 이 이야기를 다시 쓴다. 아르트로플레오라의 장 내용물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말한다. 이 생물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사냥하지 않았다. 부패한 유기물을 먹었다. 진흙으로 무너지는 나무고사리, 물에 떨어진 죽은 나무들, 사람 크기의 분해 기계로 고생대 숲의 시체 위를 기어다니며 죽음을 먹고 힘을 배설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포식자보다 더 무서웠다는 거다. 왜냐하면 유기물이 너무 많아서 부패물만으로 2m까지 자랄 수 있었다는 뜻이니까. 이 규모를 상상해봐. 숲은 너무 죽었고 시체로 넘쳐나서 부패식자들이 행성을 지배했다. 하지만 아르트로플레우라는 아직 정점이 아니다. 물속에서 군림한 건 유리푸테리드, 바다전갈, 고생대 타이탄. 2m, 순수한 포식의 2m. 꼬리는 창, 집게는 톱, 눈은 동시에 12방향을 본다.
이 생물들은 전기장을 우리가 신문을 읽듯 읽었다. 적극적으로 사냥하고 처형을 집행했다. 이 생물들은 서론을 먹었다. 식인행위는 예외가 아니라 연방 정책이었다. 먹을 게 없으니 스스로를 먹었다. 전갈이 전갈을 삼키고 천적충이 천적충을 짓밟았다. 굶주림은 가장 오래된 법칙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하늘의 절대적 공허 아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별들 아래서 일어났다. 이 시기 진화는 완전히 폭주했다. 사연 선택은 년 단위가 아니라 매달 태어나는 곤충 세대 단위로 작동했다. 돌연변이는 이를 눈처럼 사였다. 생명의 다양성은 현대 생물학조차 완전히 분류할 수 없을 정도였다. 매년 화석이 발견된다. 매년 교과서를 다시 쓰는 신족. 이제 식물 이야기를 해보자. 석탄기의 나무들은 공원의 자작나무나 참나무가 아니다. 50m 괴물이다. 20층 건물 높이, 초고층 빌딩 높이. 줄기는 산업용 터널만큼 굵고 뿌리는 대성당이 들어갈 깊이까지 땅을 뚫었다. 이 나무들은 숲이 아니라 생명 유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나라 크기의 폐쇄 생태계. 주택만한 고사리가 자라고 3차원 미로에서 곤충들이 사냥한다. 각 층이 별개의 세계였다. 이 식생의 스케일. 탄소가 토양에 너무 빨리 쌓여 대기가 끊임없이 변했다. CO2 농도가 미친 듯이 오르락내리락하며 행성이 고개를 펼치는 기후시소. 열대는 45도까지 올라갔다. 극지는 조금 더 시원할 뿐. 세상은 습하고 증기 가득하고 숨막혔다. 이 숲들은 산소를 너무 많이 만들어 배수구가 막힌 싱크대처럼 대기에 쌓였다. 압력이 상승한다. 행성 전체가 더 빠르고 더 깊게 숨을 쉰다. 그리고 매 숨결마다 행성에 더 거대한 괴물이 태어났다. 오늘날 인류가 태우는 석탄은 모두 이 숲들에서 왔다. 1kg의 석탄은 압축된 나무, 곤충, 포자, 그 시대의 생명. 석탄을 태울 때 우리는 고생대를 태운다. 아르트로플레우라와 메가네우라를 태운다. 과거를 화장한다. 공룡이 날았나? 아니, 거대한 파충류가? 아니, 아직 그들의 시대가 아니다. 그때 날던 건 곤충뿐이었다. 곤충만. 그리고 그들은 하늘을 완전히 장악해서 하늘이 그들의 소유물, 그들의 땅, 그들의 공기 바다가 되었다. 상상해봐. 고생대에 열린 하늘 아래 서 있다. 머리 위로 매만한 잠자리가 윙윙거린다. 블랙홀처럼 탐욕스러운 바퀴벌레 딱정벌레가 맴돈다. 그들의 그림자가 너에게 떨어지고 추워진다. 이런 생물들의 공기역학을 상상해보자. 메가네오라의 날개 면적은 낙하산과 비슷하다. 그 산소로 총알 같은 속도로 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이 생각한 것보다 높은 고도 3km, 구름 위, 소리 위. 이 곤충들은 제대로 된 체온 조절이 없었다. 변온동물이다. 즉 낮에만 날 수 있다. 태양이 근육을 데울 때만. 밤은 고요하다. 밤은 텅 비었다. 밤은 거미와 천적충의 왕국으로 완전한 어둠 속에서 지진파를 소나처럼 쏘서 사냥한다. 이 곤충들의 날개에는 가시와 이빨이 있어 공기를 자르는 게 아니라 군용 전투기 같은 기동을 위한 난류를 만든다. 공중에서 90도 선회, 헬리콥터처럼 호버링. 비행의 완벽함이며 그 완벽함은 유전자에 새겨져 현대 잠자리는 종생대 살인자들의 집계 후손이다. 이제 고생물학자들이 거의 잊은 것으로 넘어가자. 지구 자기장. 사실 훨씬 더 복잡하다. 석탄기 동안 지구 자기장은 영구적 가우스 상태였다. 극성이 뒤집히고 약해지고 때로는 완전히 사라졌다. 자기장을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패라고 상상해봐. 이제 그 방패가 유리로 되어 있고 누군가가 계속 망치를 건진다고 상상해봐. 방패에 금이 간다. 태양광이 금 사이로 뚫고 내려온다. 물질의 본질을 태우는 방사선이 지구에 쏟아진다. 이 방사선의 규모, 우주선 수준이 1000배로 치솟았다.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DNA는 진화를 100만 배 가속하는 속도로 돌연변이한다. 자연 선택은 기관총 속도로 작동한다. 하루 5세대, 일주일 30번의 진화 도약. 이 방사선이 거대화를 자극했다. 더 크게 자라는 돌연변이는 우연이 아니라 가속된 방사선 배경에 거의 프로그래밍된 것이었다. 자연은 더 큰 크기를 찾았다. 방사선으로부터의 방어를 위해 더 두꺼운 장갑, 더 높은 생존 확률. 그 시대 자기장은 낮밤 가리지 않고 오로라를 만들었다. 하늘은 파랑도 회색도 아니다. 자줏빛, 초록, 붉은색. 거대한 빛띠가 지평선에서 끊임없이 춤춘다.
거기 서 있었다면 미쳐버렸을 거다. 뇌는 생리적 고통의 경계에 있는 아름다움에 부서졌을 거다. 그리고 페름기가 온다. 석탄기가 죽는다. 거대 곤충 시대가 끝난다. 쇠퇴의 이유. 식물의 광기가 끝났다. 새로운 식물, 씨앗 식물이 고사리를 몰아냈다. 고사리와 함께 곤충의 틈새가 사라지고 산소가 줄고 크고 굶주린 채로 있을 가능성이 사라졌다. 첫 파충류가 나타난다. 단궁류. 공룡을 예고하는 생물들. 작고 빠르고 온혈. 곤충을 먹고 밤에 사냥한다. 그리고 먹이사슬 정점에 익숙했던 곤충들은 그냥 멸종했다. 약 2억 7천만 년 전 메가네우라는 마지막 비행을 했다. 아르트로플레우라는 마지막 알을 낳았다. 유리프테리들은 깨어난 후 이치는 악몽처럼 바다에서 사라졌다. 사라짐은 갑작스럽지 않았다. 느리고 고통스럽고 수백만 년에 걸쳤다. 하지만 세대가 몇 달밖에 안 되는 그들에게는 묵시록이었다. 수백만 세대에 걸친 묵시록. 이제 핵심 질문에 도달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누구인가? 우리는 늦게 온 부선물이다. 먹이사슬 정상에 오른 건 순수한 우연 덕분이다. 공룡이 멸종해서 포유류가 틈새와 굴에서 살아남아서 영장류가 다른 포유류에서 나와서 뒷다리로 일어서서 우리 시대, 우리는 진화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 자연을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는 불을 피우는 법을 배운 수백만 종 중 한 마리의 양극성 원숭이일 뿐이다. 그걸 진보라 부른다. 페름기는 생명의 끝이 아니었다. 석탄기는 자연의 정점이 아니었다. 단지 40억 년째 쓰이고 있는 책의 2장일 뿐이다. 공룡이 올 것이다. 1억 년 동안 지배할 것이다. 우리보다 5배 길다. 그 후 사라지고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난다. 미래에는 다른 지구, 다른 대기, 다른 거인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금성에도 언젠가 생명이 있었을지도. 다른 행성들에서는 우리 메가네우라가 꿈의 높이에서 태어나지 못한 파리처럼 보이는 생물들이 날고 있을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맹목적이다. 우스꽝스럽다. 작다. 그리고 그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지다. 이건 우리가 보지 못한 지구의 이야기였다.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은 생명의 이야기. 우리가 보든 안 보든 돌아가는 세상의 이야기. 행성은 우리 전에 있었다. 행성은 우리 후에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입을 벌리고 서서 모든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는 것뿐이다. 이 이야기가 너를 작고 무력하게 느껴지게 했다면 과학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여기서는 매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작다는 걸 발견한다. 그리고 그건 아름답다. 코스모 쇼크를 구독해. 종을 눌러 너를 죽이려는 행성들, 너의 존재를 모르는 별들, 너와 흥정을 하지 않은 우주에 대한 새 에피소드를 놓치지 마. 채널을 지원해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지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줘. 나는 알렉산더야. 다음 코스모 쇼크 에피소드에서 만나자. 그리고 기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단지 이 악몽의 스케일 앞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야.